이제 외신입니다. 외신. 오늘 국내 이슈는 끝났고요. 이제는 외신을 좀 빨리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외신은 총 8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요. 지금 이거 로이터라든가 다른 나라 외신에도 다 거의 일면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일본의 정치판이 완전히 바뀌었죠. 어제 제가 이 방송했지만 어저께 일본 50회 중요한 선거 있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선거. 지난번에 49회 때는 자민당하고 공명당 연합이잖아요. 이 두 당이 먹은 의석수가 293석이에요. 63%. 과반 넘었죠, 과반. 과반이 233표거든요. 과반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과반이 안 돼요. 215석. 그리고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입헌민주당, 야당의 선두죠. 96석이었어요. 겨우 20%. 근데 이번에 148석까지 올라갔습니다. 31.8%.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총리를 배출하려면, 총리가 나오려면 50% 과반이 나와야 되잖아요. 과반이. 그러면 지금 자유당하고 공명당 두 당만으로는 총리가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어. 조금 부족해. 그런데 일본 유신에 있죠. 일본 유신에는 보수예요. 보수. 사실 공명당은 보수가 아니야. 중도야, 중도. 자민당하고 정치적인 성향은 사실은 공명당보다 일본 유신회하고 더 맞아요. 그러면 요번에 자민당하고 공명당 둘이 연합을 했는데 일본 유신회까지 딱 불러오면은 과반 충분히 되죠. 충분히 돼. 돼버리거든요. 근데 일본 유신회가 자민당 엄청 싫어합니다. 절대 안 한다는 거죠. 일본 유신회는 자민당, 이 공명당 연립정부에 절대 안 들어간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입헌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을 다 모아가지고 50% 갖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공명당 빼오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 입헌민주당도 요번 기회에 총리 바꿔야 한다. 내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NHK 뉴스를 우선 보자면 이시바 자민당 총리죠. 자민당 총리가 오늘 당연히 기자회견 했죠. 뭐라고 합니까? 엄중한 심판, 통탄한 일이다. 이렇게 통탄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심판 뭐 엄청나게 크다 그러죠. 요번에 자민당 심판받은 이유가 뭡니까? 돈 문제. 기시다도 그만둔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돈 문제를 그만둔 거거든요. 기시다가 받은 게 아닌데 자민당 의원들이 요번에 정치자금 관련해가지고 엄청 구설수에 많이 올랐어요. 정치와 돈 문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번에 이시다가 뭐라고 했냐?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했고, 다수의 유능한 인재를 잃은 것은 통탄할 일이며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한다. 자민당은 이제 변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요번에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와 돈 문제, 근본적으로 이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민당이 변하겠다. 뭐 뻔한 얘기죠. 근데 이거와 함께 오늘은 NHK 뉴스 하나 더 준비했는데 이게 재밌죠. 입헌민주당은 지금 야당한테 협력을 막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총리 선거 곧 있거든요. 국회에서 선거하잖아요. 총리 선거를 지금 준비한다는 거죠. 이게 재밌어요. 지금 입헌민주당 대표가 누굽니까? 노다 요시히코죠. 이 노다 요시히코가 요번에 총리 한번 하겠다는 거죠. 그래갖고 다른 야당들 지금 뭡니까? 이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노다 요시히코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입헌민주당 안에서도 상당히 보수예요. 우리로 따지면 김진표 같은 사람. 응? 입헌민주당에서도 왼쪽이 아니고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민주당 자체가 되게 보수가 됐죠. 그래가지고 지난번 선거 때는요,
일본에서 이 아주 극진적인 좌파가 있잖아요. 공산당이 있어요. 공산당. 진보적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공산당과 단일화했거든요. 근데 선거에서 대패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공산당하고 거리두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중도를 확장을 했거든요.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입헌민주당은 굉장히 보수화된 민주당이에요. 그 보수화된 민주당에서 이번에 정권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노다 요시히코가 난 일본 정치가 요번에 뭐 자민당 많이 뭐 졌다. 그래도 아직 의석수 많아요. 아직도 많어. 그리고 요번에 입헌민주당이 좀 올라왔다 해도 사실 보면은 답답해요. 답답해. 왜 그러냐면 입헌민주당의 총수가 어떻게 아직도 노다 요시히코입니까? 여러분 노다 요시히코 누구인지 아세요 혹시? 민주당이 원래 집권했었죠. 2009년도에 집권해가지고 2012년도에 자민당한테 뺏긴 다음에 지금 13년 동안 자민당이 정권 잡은 거거든요. 근데 정권 뺏길 때 민주당의 총리가 누구였어요? 총리가 바로 이 노다 요시히코였어요. 이 사람이었어. 13년 전에 자민당한테 총리 뺏길 때, 완패할 때 후쿠시마 사태로 사실 그 책임지고 이제 진 건데, 그때 완패해가지고 뺏긴 때 그 민주당의 총리가 노다 요시히코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도 지금 당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때 젊지요. 벌써 이게 10몇 년 전이니까. 이게 2011년도 이명박하고 만났을 때. 이때 사람이 이때 사람. 근데 아직도 지금 입헌민주당의 간판으로 있고 여기서 지금 총리하겠다고 지금 들이밀고 있는 거죠. 근데 입헌민주당 바뀌면 뭐 바뀌냐? 바뀌는 거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명박하고 있을 때 그때 위안부 문제로 엄청 싸웠고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그런 인간이거든요. 사실은 요번에 이 일본이 바뀌면서 만약에 좀 정치정이 바뀌면서 우리가 좀 목소리를 어느 정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소용이 없는 게 윤석열이가 한 짓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이 일본이 만약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요번에 우리가 계속 일본 정부하고 자민당하고 각이 좀 이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있었으면은 요번에 정권 바뀌면서 노다랑 같이 뭔가를 서로 하고 타협할 수 있는데 이미 기시다한테 씨발 다 퍼주고 다 그냥 갖다 바치고 해버렸으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한심합니다 진짜 씨발. 하여간 지금 일본은 이렇게 정치 지형이 완전히 거의 바뀔 수 있는 순간이 왔다는 거. CNN. CNN이 오늘 어떤 보도를 했냐면 이것도 굉장히 큰 기사예요. CNN 말고도 다른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 뭐냐면 요번에 이건 다른 거다. 이건 뭐냐면 CNN에서 요번에 여론조사 했대요.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트럼프는 대선에서 지면은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요번에 CNN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웃기죠? CNN하고 SSRS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는데 만약에 선거에서 졌을 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패배에 승복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30밖에 안 돼요. 반면에 해리스 같은 경우는 유권자의 73%가 승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전체 유권자 중에 상당수가 트럼프는 당연히 승복 안 해, 해리스는 승복해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새끼를 지지를 합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경기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승복하지 않은 인간이라고 이미 인식이 있는 거 아니야.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가 승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더군다나 트럼프 지지자들도 트럼프가 승복하지 않을 거라고. 해리스의 지지자들은 97%가 해리스는 승복할 거야. 97%. 근데 트럼프는요. 트럼프는 57%만 승복할 거야 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도 트럼프가 거의 반 이상은 요번에 지면은 아마 인정 안 할 거야, 패배 인정 안 할 거야, 그러고 있다는 거죠.
야,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니까 그 유권자 수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유권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트럼프 지지자들은 유권자 상당수가 트럼프한테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또 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유권자의 그 후보인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일부에서는 유력하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아직 박빙이지만. 그런데 이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뭐 지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적신호가 하나 켜졌죠. 적신호가 뭡니까? 메디스 스퀘어 가든에서 요번에 트럼프 지지 이 뭡니까? 그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나왔냐면은 이 새끼가 누구냐면은 코미디언 토니 힌치클리프 하는 코미디언 새끼인데 이 새끼가 트럼프 지지한다고 하면서 아니 얼마 전에 그 비욘세 나와가지고 해리스 지지했잖아요. 이것처럼 이 힌치클리프 나와갖고 어떤 얘기를 했냐? 이 개그맨 새끼들이 저질이 많은 거지.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 푸에르토리코 있죠? 이 나라. 푸에르토리코를 가리켜서 떠다니는 쓰레기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트럼프 지지자들은 나와가지고 해리스를 대놓고 조롱하고 막 혐오 발언을 대놓고 하더라고. 이 새끼도 뭐라고 했냐면 해리스를 악마라고 해버리고요. 또 얘뿐만이 아니야. 데이비드 램은 해리스를 적그리스도, 또 사업가인 그랜트 카도는요 해리스를요 진짜로 매춘부라고 해버렸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황당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지금 트럼프 지사를 나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막말 이거 뭐야 이 인종차별적 언어 같은 거 막 하면서 열받는 게 누가 열받았냐? 미국에서. 미국은 이런 인종차별 같은 거 굉장히 예민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더 그런 거는 이 푸에르토리코 출신들 스타들 있잖아요. 그런 스타들이 요번에 뭐 리키 마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기사에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배드버니 누구지 모르겠는데 배드버니 이런 스타들이 다 요번에 해리스를 지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토니 힌치클리프의 이 트럼프 지지 연설에서의 그 인종차별 이 망언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폴리틱스 기사였고요. 요번에 AP 기사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잠깐 소개를 했지만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 미얀마 군부 독재 미얀마 군부 있잖아요. 그 군부에 대해서 저항군들이 군부를 엄청나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항군들 레지스탄스 이 저항군들이 미얀마 군사 정권을 궁지로 지금 몰아넣고 있다 하는 기사입니다. 실제로 지금 기사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그 저항군들이 그 군사 정권을 굉장히 압박하면서 전세를 뒤집고 있다는 거죠. 1년 전에 세계의 민족 무장 세력이 합쳤대요. 세계의 민족 무장 세력이. 그러면서 1027 작전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미얀마 북동부 지역에서 군사기지와 도시들을 지금 실제로 막 점령하면서 가고 있는 거야. 앞에 보이는 사진도 그 도시 점령한 다음에 여기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은 이게 금년 7월달 사진이에요. 금년 7월달. 그래서 지금 미얀마 군은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여론전 피고 있는데 여론전이 뭐냐면 이렇게 저항군들이 지금 막 공격하는 바람에 민간인들이 지금 많이 죽었다. 민간인들이 지금 상당수 지금 죽고 있다. 저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요번에 이 저항군들이 쓴 무기 중에 뭐가 있냐면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공격을 많이 했나 봐요. 그리고 아마 실제로 민간인이 많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 군부는 저 저항군을 봐라. 이 지금 우리 국민들, 미얀마 국민들, 이 국민들한테도 이렇게 무차별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이거 가지고 또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군사정권이 반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미얀마는 우기인가 봐요. 우기가 끝난 다음에 대규모 반격이 뭐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사는 마지막 부분에
전쟁으로 인해 지금 난민이 수십만 명이래요. 난민은 수십만 명이고 미얀마 내 실향민 수가 3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유엔의 인도적 지원은 예산 부족으로 타결을 빚고 있고 향후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하면서 지금 미얀마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BC는 오늘 인도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인도가 지금 대기 오염이 너무 안 좋아갖고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근데 앞으로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좀 웃긴 게 뭐냐면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인도의 기사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인도의 수도 델리의 대기 질이 매우 악화되고 매우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뭐냐면 델리가 인도의 수도예요? 여러분 인도의 수도가 어디예요? 인도의 수도는요. 델리가 아니에요. 어딥니까? 뉴델리죠. 뉴델리하고 델리는 다르죠.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마치 우리가 그 수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도권이면은 뭐 서울, 인천, 경기를 다 합쳐서 수도권이라고 하잖아요. 수도권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서울이라고. 델리는 우리로 따지면요. 이건 수도권 개념이에요. 수도권 개념. 델리 안에 인드라프라스타 그리고 올드 델리, 뉴 델리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커. 그리고 이 델리 안에 수도인 뉴 델리가 있는 거거든. 근데 오늘 BBC에서는 기사를 내가 모르겠어. 내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인도의 수도인 델리가 그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델리 전체 그 수도권 전체가 다 위험하다는 건지 아니면 뉴델리가 위험하다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해. 근데 맥락으로 보면은 뉴델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 뉴델리를. 그럼 뉴델리라고 하지 왜 델리라고 하지? 이게 일단 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BBC가 인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지 뉴델리하고 델리하고 이렇게 써도 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기사 보면서 되게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간 오늘 기사는 지금 이 델리가 대기질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심각하다. 여러 지역에서 오염 수치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 기준보다 25배에서 30배 더 좋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인도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안 가는 게 좋다. 근데 앞으로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안 좋아지냐면 지금 인도가 날씨도 안 좋지만 지금 뭐 합니까? 디왈리 축제가 있대요. 디왈리 축제가 뭐냐면 그 빛과 관련된 힌두교 축제래요. 근데 이 디왈리 축제할 때 엄청나게 이걸 태우나 봐요. 폭죽을 엄청나게 쓰나 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폭죽 그 정도가 아니고 대기 오염을 시킬 만큼 폭죽을 엄청나게 쓰나 봐요. 그래서 이 엄청난 폭죽 때문에 대기 오염이 더 안 좋아질 거다. 뭐 그런 염려하는 기사가 나왔고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인근 주에서 농작물, 잔재물들 있죠. 그걸 다 태운대요. 인도는 지금 농작물, 잔재물들을 인도 같은 경우는 다 아직까지도 그냥 태워버린다는 거야. 우리도 시골 가면은 이렇게 사실은 불필요한 것도 다 태워버리잖아요. 지금은 더 열한데 제가 옛날에 제주도 갔더니 물론 지금은 안 그런 데가 많지. 그런데 제주도 현지인 중에 연세가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지금도 그냥 그 집 앞에서 쓰레기통 안에 이렇게 철통으로 해놓고 여기에 웬만한 쓰레기 다 태워서 그냥 태워버려요. 뭐 비닐봉지 이거 뭐 다 태워버리더라고. 이런 게 사실은 대기오염에 문제가 많은 거죠. 시골에서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게 막 비일비재한 거지. 다 태워버리는 거야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대기오염이 앞으로 10월달, 11월달에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교와 사업장 폐쇄 그리고 경제활동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이런 거, 이거는 뭐지? 그 특히 미세먼지 있죠. 지금 인도가 미세먼지도 굉장히 심각하대요. 굉장히 심각하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델리 정부가 도로에 물 뿌려가지고 먼지 가라앉히는 이 모습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그 미세먼지도 너무너무 심각해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폐 깊숙이 침투해갖고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델리 정부가 이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GRAP, 이게 뭐냐면 등급별 대응 행동 계획이라는 걸 세웠대요. 그래서 이 계획에는 석탄과 장작 사용 금지, 또 비응급 상황에서의 디젤 발전기 사용 금지, 뭐 그런 거 지금 못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외출하지 말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해라, 그리고 건설 활동도 자제하라. 건설 활동 자제하래. 건물 짓지 말래요. 지금 그 정도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인도 델리가 대기 오염이, 대기 질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오늘 가디언, 이게 충격이었어. 나는 충격. 가디언 뭐냐면 네오나치 그룹, 더 베이스라는 네오나치 그룹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에서 다 쫓겨났거든요. 삭제되고 계정이. 그러니까 러시아 인터넷으로 다 망명했다는 거죠. 러시아 인터넷으로. 이런 기사예요. 밑에 보면 사진. 야, 사진이 뭐냐면, 이게 나는 어딘가 했더니 기사를 보니까 작년 9월 2일 날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신나치 단체들의 집회가 있었대요. 야, 미국에서는 이렇게 나치들 집회가 있나 봐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난 놀란 게, 이 나치기, 이게 스와스티카 문양 아닙니까? 나치기. 이 나치 들면서 집회를 하나 봐 지금. 멀쩡하게.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크게 뭐냐면요, 반유대주의,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거든요. 제가 그런데 참 머리가 복잡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유럽에서 혹은 이 구구가 등장하면은 그 구구들이 항상 뭘 기치로 했냐면 반유대주의를 기치로 걸었거든요. 나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우리는 반유대주의야 외쳤을 때, 과연 사람들이 야,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옛날 같았으면은 반유대주의는 그 구구, 나치, 진짜 이 파시즘, 이런 것들의 이 폭력적인 이런 성향, 폭력적인 움직임의 대표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도 오만방자하고 사악하고 악하다 보니까 이런 구구들이 등장해갖고 반유대주의를 외쳐도 그게 뭐 반유대주의가 옳은 거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저 따위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친유대주의에? 미국의 친유대주의보다 반유대주의가 정의로운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기사는 이 앞에 보이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단체는요, 블러드 트라이브, 그리고 고임 디펜스 리그라고 하는 단체인데, 오늘 기사는 얘네들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했던 더 베이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더 베이스가, 여기가 기사에서는 그냥 나치 단체가 아니고 신나치 테러 단체래요. 여기가 지금 미국인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인들을 어디서? 러시아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금 미국인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처음에는 그 뭡니까, 그냥 미국의 유튜브라든가 그런 데서 활동했는데 계정들 다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딜 가고 있냐, 러시아의 그 사이트 중에 이게 있대요. 루튜브. 나 좀 처음 봤네. 아마 유튜브 따라했나? 루튜브. 러시아에 R 넣어갖고 루튜브라는 게 있대. 그리고 이 페이스북 따라가지고 VK라는 게 있나 봐요. 여기서 지금 이 신나치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 베이스에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요. 앞에 보이는 리날도 나자로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러시아 정보 기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로 지금 서방 정보 기관들은 그렇게 지금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치들이 그냥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냥 미국인이 아니고 미국의 그 국토안보부 그리고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신나치 테러 단체라고 하는 더 베이스의 지금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러시아 플랫폼을 이용해갖고 이것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로이터는 뭐냐면 재밌는데 중국이 사교육을 굉장히 억제해 왔거든요. 3년 전에 중국이 사교육 시장을 억제를 했어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많다 해서 사교육 시장을 완전히 문 닫게 해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사교육계 종사하던 사람들이 직장을 다 잃고 막 그랬거든. 근데 3년 만에 중국이 경제가 뭐 좋지 않다고 해갖고 요번에 그 사교육 업계와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한다. 그런 정책이에요. 완화하고 있다. 완화하면서 점차 사교육 그 업계들의 그런 성장이 커지고 있다. 그런 기사예요. 기사에 따르면은 중국이 3년 전에 사교육 업계 막 누르면서 그 뭡니까? 대표적인 교육 업체였던 뉴 오리엔탈 그리고 텔 에듀케이션 같은 곳들이 손실이 엄청 컸고 그리고 수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업체들이 다시 활발하게 운영이 되기 시작했대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아직 공식적으로 완화한 건 아닌데 완화하겠다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얘네들이 규제할 때 그럼 사교육이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대요. 학원에서 커튼 쳐놓고 몰래 공부하고 다 하긴 했어. 근데 이제는 커튼 안 치고 대놓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지난 8월에 중국 국무원이 소비 촉진 계획과 교육에 교육 서비스를 포함시키면서 이제 이런 교육 업계, 사교육 업계들이 오히려 대놓고 이제 이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뉴 오리엔탈과 텔 에듀케이션 같은 주요 사교육 기업들은 지금 직원들을 수천 명 정도 다시 고용을 했고 올해 학교와 학센터 수가 다시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사교육기관의 영리 목적 교습 허가증이 11.4% 증가했다고 해요. 중국은 무슨 사교육하려면 허가증이 필요한가 봐요. 특이했어. 또 기사는 마지막으로 사교육 업계가 여전히 엄격한 규제하에 있지만 정부가 일자리 창출 목표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가 우리도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큰데 중국 같은 경우 사교육을 그냥 막 국가에서 관리하려고 하고 막 규제하다가 사실은 손 들었거든요. 중국도. 그래서 우리도 사교육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 심각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국처럼 그냥 무조건 규제하고 막은다고 될 문제는 아닌 거죠.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은 지금 사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손을 들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은요. 알자지라 뉴스인데요. 정말 이스라엘은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로.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자에서 지금 막 전쟁하고 있는 거 그 지금 중재를 누가 하고 있냐면 이집트가 나서갖고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최근 한 달이 안 되는 동안 지금 가자 지구에서 1000명이 목숨을 잃었대. 1000명이. 1000명. 한 달이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집트가
휴전을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 보이는 사진은요, 가족을 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친척들이래요. 이게 친척들의 시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참혹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죽다 보니까 관도 없어. 그냥 이불로 말아가지고 시신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기사에 따르면 지금 이집트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가 가자에서의 전투를 중단하고 장기적인 휴전을 위한 길을 열기 위해 이틀간의 휴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북부 가자 지구에서 한 달도 안 돼갖고 벌써 1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들이 사망했다는 거죠. LCC의 제안은 가자에 억류된 이스라엘인 4명과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죄수들을 교환하는 방안도 지금 포함하고 있고, 가자에 갇힌 수천 명의 민간인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견디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LCC는 이 휴전이 더 큰 평화 협상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향후 10일 내에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데 아직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아직 반응이 없다는 거죠. 이집트는 카타르, 미국과 함께 지금 몇 달째 그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50명이 사망을 했고, 그 중에 5명은 언론인이라고 하죠. 제가 오늘 준비는 안 했지만 기사 보다 보니까 요번에 이스라엘이 저번에 티레 한번 폭격을 했는데 그 티레시 주민들한테 피난 가라 했다는 거예요. 피난 가라. 지금 요번에 불과 몇 시간 전에 피난 가래요. 왜? 우리 거기 폭격할 거야. 폭격 할 거니까 피난 가라고. 이 씨발 개새끼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티레 비워놓고 떠나라는 거죠. 안 그러면 죽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요, 반유대주의가 안 나오겠습니까? 나 같아도 반유대주의 하겠어. 그래서 지금 알자지라 방송 보면은, 알자지라도 그렇고 그 AP, 로이터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동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진 일들을 지금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네. 오늘 10월 28일 3월이 연속 398일차 방송 외신은 여기까지입니다.